5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득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김소영, 올해 52입니다. 대학교 행정직에서 일하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아파트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이혼 당시에는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술만 마시고 들어와 고함치던 전 남편 가정에는 관심 없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던 그 사람과의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혼자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늘 만날 수도 없었고요. 소영아,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볼 때가 된 것 같아. 직장 동료인 미경 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분으로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작년에 재혼하신 분이었어요. 언니,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혹시나 또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소영아, 나 좋은 소개팅 사이트 알고 있어. 황혼 소개팅이라고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더라. 한 번만 시도해봐. 미경 언니의 권유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중 문득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새로운 인연을 시도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경 언니의 도움으로 황혼 소개팅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진을 올려야 할지, 자기소개는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50대 초반 대학 행정직 근무,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 간단하게 작성한 프로필이었지만 며칠 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첫 메시지 교환 단계에서 맞지 않아 끝났지만 한 분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을 보니 참 따뜻한 분 같으세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66입니다. 이정훈 씨의 첫 메시지는 정중하면서도 진솔했습니다.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인품이 느껴졌어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죠.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 마시며 직접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3주간의 메시지 교환 후 정훈 씨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이성이었거든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정훈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단정하고 신사적인 인상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적당했고 회색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영 씨 맞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첫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뭘로 드릴까요? 아, 혹시 다른 음료를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카페라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습니다. 정훈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제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급할 것 없잖아요.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좋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30년 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해왔고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인과는 3년 전에 암으로 사별했다고 하더군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는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기엔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의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첫 만남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죠. 헤어지기 전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좋았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훈 씨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이런 곳까지 올 필요는 없었는데요. 좋은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특별해야죠.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취미, 가치관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훈 씨는 좋은 경청자였어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적절한 공감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소영 씨는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 마음씨가 고우신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분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표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나란히 걷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고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 들 줄은 몰랐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의 고백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정훈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럼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물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5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훈 씨는 섬세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친구였어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주었고 주말마다 다양한 데이트를 계획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다른 주말에는 미술관과 공연장을 함께 다녔어요. 그의 취미는 다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소영 씨 덕분에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고 매일이 기대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비싼 선물을 자주 주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액세서리, 꽃다발까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서 드리는 건데 왜 거절하세요? 받으시는 모습이 예뻐서 더 주고 싶어지는데. 그의 말에 결국 감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혼 후 이렇게 소중히 대접받은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은 기념일도 잘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소영 씨,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강원도에 좋은 리조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런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단순히 여행일 뿐이에요. 방도 따로 잡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강원도 온천 리조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속의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정훈 씨의 말대로 방은 따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첫날 밤 온천을 즐기고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곁들인 코스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로맨틱했고요. 소영 씨 정말 예쁘세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달아오른 것이 느껴졌어요. 정훈 씨도 멋져요. 소영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날 밤 정훈 씨가 제 방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문을 열려던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와인과 로맨틱한 분위기, 그리고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합쳐져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52세에 느끼는 새로운 설렘과 감정이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속삭임에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훈 씨는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저도 그가 그리웠습니다. 주중에도 저녁 시간에 만나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술관이나 공연장, 맛있는 레스토랑을 다녔는데 점차 호텔이나 그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오늘은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의 요리 실력을 보고 싶기도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의 아파트는 고급스럽고 넓었습니다. 50평 정도 되는 강남의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되어 있었어요. 우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소영 씨가 와주니까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의 집에서 보낸 첫 번째 저녁은 즐거웠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파스타와 스테이크가 맛있었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의 대부분이 그의 집이나 호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 오늘은 영화나 보러 갈까요? 제가 제안하면 그는 항상 다른 대안을 내놓았어요. 영화관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는 게 어떨까요? 미술관에 좋은 전시가 있다던데요. 요즘 피곤해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항상 집이나 조용한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점점 육체적인 관계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요. 소영 씨, 오늘 시간 어때요? 호텔에서 만날까요? 어느 날 그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대부분 호텔이나 그의 집 이야기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날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정훈 씨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처럼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방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식사 안 하고요? 나중에 시켜 먹어도 되잖아요. 우선 위로 올라가요.
뭔가 어색했지만 따라갔어요. 하지만 방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정훈 씨,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만나면 바로 호텔이나 그의 집으로 가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된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정훈 씨, 요즘 우리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항상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소영 씨,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나이도 있고 젊은 사람들처럼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의 말에 일리는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사랑한다면 육체적인 관계만큼이나 정신적인 교감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더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훈 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소영 씨, 지금 시간 있어요? 급히 보고 싶어서요. 지금요? 벌써 9시가 넘었는데. 괜찮아요. 호텔에서 만나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갔어요. 하지만 호텔에서 만난 그의 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말투도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정훈 씨, 술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오늘 사업상 술자리가 있어서. 그런데 소영 씨가 보고 싶더라고요. 방에 올라가자마자 그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칠고 성급했어요. 정훈 씨, 천천히 해요. 왜요? 우리 사이인데. 그날 밤 이후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그저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훈 씨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영 씨,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데 함께 가실래요? 좋은 호텔 예약해놨어요. 예전에는 이런 제안이 설레었을 텐데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정훈 씨, 저 요즘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뭐가 피곤해요? 호텔에서 쉬면 되잖아요. 함께 있으면 피로가 다 풀릴 거예요. 그의 말에서 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 관계가 뭐가 문제라도 있나요?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의 반응에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정훈 씨는 우리 관계가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연인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그럼 연인이라면 함께 대화도 나누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요즘 우리가 만나면 하는 일이 뭔가요? 순간 정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영 씨,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정훈 씨에게 저는 그냥 잠자리 상대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대했나요? 요즘 우리가 만나서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다운 대화는 언제 나눠봤나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한 게 언제인가요? 정훈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마 저의 지적이 맞기 때문일 거예요. 소영 씨, 우리 나이에 그런 걸 꼭 해야 하나요?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다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문제죠.
저는 소영 씨를 존중하고 있어요. 좋은 호텔도 데려가고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이란 물질적인 것들로 보상하면 되는 거래 관계에 불과했구나. 정훈 씨, 진정한 존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소영 씨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까다롭다고요? 연인 관계에서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까다로운 건가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요. 인격체는 무슨?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정훈 씨는 저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야. 예쁘고 착하고. 구체적으로요. 저의 어떤 면이 좋으신 건가요? 제 생각이나 가치관, 꿈이나 취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언제였던가요? 소영 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요. 서로 좋으니까 함께 있는 거고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걸까요? 52세라는 나이에 젊은 연인들처럼 로맨틱한 데이트를 기대하는 게 무리인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요구가 과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정신적 교감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며칠 후 정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 씨, 지난번에는 제가 좀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사과하는 것 같아서 다시 기대를 했어요. 혹시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건 아닐까 하고요. 약속 장소는 평소보다 격식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정장을 갖춰 입고 나왔고 꽃까지 준비해 왔어요. 소영 씨, 지난번에 상처 주었다면 정말 미안해요. 진심 어린 사과 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앞으로는 소영 씨가 원하는 대로 해볼게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정말요? 네, 약속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영화 보러 갈까요? 제가 제안하자 정훈 씨는 선뜻 동의했어요. 좋아요. 뭘 볼까요? 로맨스 영화는 어때요? 좋아요. 소영 씨가 원하는 걸로요. 다음 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니 새로웠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도 즐거웠고요.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공이 참 로맨틱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어도 저런 사랑이 가능한가 봐요. 당연하죠.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대화가 그리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부터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 씨, 오늘은 집에서 영화 보면 어떨까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결국 그의 집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영화는 30분도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옮겨갔어요. 영화 재미없네요. 다른 거 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영화를 핑계로 집으로 불러들인 거였어요. 정훈 씨, 영화 끝까지 봐요.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지금은 소영 씨가 더 보고 싶어요.
달콤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확신이 섰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변할 생각이 없는 거라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정훈 씨가 해외 출장을 간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소영 씨, 다음 주에 일본 출장 가는데 함께 갈래요? 3박 4일인데 관광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진짜 목적이 뭔지 뻔히 보였어요. 출장인데 제가 같이 가도 돼요? 출장이라고 해봤자 하루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에요. 소영 씨랑 함께 있고 싶어서요. 일본에 가서 뭘 하실 건데요? 좋은 료칸도 예약해놨고 온천도 있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나였습니다. 관광이나 문화체험보다는 둘만의 시간, 즉 친밀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정훈 씨, 저는 일본 가서 관광지도 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영 씨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더 편안한 환경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훈 씨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소영 씨,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분명히 전보다 달라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이제는 여행도 싫다고 하고.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정훈 씨,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 관계가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것 같아요. 또 그 얘기예요? 소영 씨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정한 연인 관계를 원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훈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나이의 젊은 사람들처럼 연애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게 다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뭘 더 원해요? 제가 소영 씨한테 안 좋게 한 게 있나요? 좋은 곳 데려가고 선물도 사드리고 잘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인 관계란 물질적 제공과 육체적 만족의 교환에 불과했구나. 정훈 씨, 저한테는 그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요? 매일 꽃 사다 주고 매일 데이트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훈 씨,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시간을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생각해 볼 시간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영 씨, 혹시 다른 남자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상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는데. 그의 의심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는 않고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훈 씨는 정말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소영 씨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소영 씨, 연락은 당분간 하지 말아요. 그렇게 그날 만남은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한 걸까요? 52세 여성이 20대처럼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는 게 무리였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요구가 과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격적 대우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일주일 후 정훈 씨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소영 씨,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문자를 읽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훈 씨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소영 씨, 정말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훈 씨, 우리가 연인이 된 지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많은 걸 했잖아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최근 3개월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요. 정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호텔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제 집에서 식사하고.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드라이브도 했고. 언제요? 한 달 전쯤? 그게 다예요? 8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내면서 함께 한 문화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그게 다라고요? 정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훈 씨는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아세요? 그런 건 중요한가요? 그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꼭 알아야 하나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좋다는 게 뭘까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그야. 함께 있으면 즐겁고. 어떤 점이 즐거운 건가요? 정훈 씨는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겠죠. 그에게 즐거움이란 오직 한 가지였으니까요. 정훈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의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예쁘고 착하고. 구체적으로요. 제 성격의 어떤 면을, 제 생각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정훈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에게 연애란 정말 단순한 거였구나. 서로의 인격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정훈 씨, 저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정훈 씨는 단순히 외롭지 않은 상대를 원하시는 것 같고,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켜주는 진정한 동반자를 원해요. 동반자.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정훈 씨에게 저는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대했나요? 매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요. 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영 씨, 그럼 제가 다시 예전처럼 할게요.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가짐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해도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 씨, 우리 여기서 마무리해요. 소영 씨, 제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정훈 씨는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상처받아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정훈 씨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그마저도 목적은 뻔하죠. 정훈 씨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우리 나이에 꿈이 뭐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말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정말 안 되겠구나. 정훈 씨,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날 우리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정훈 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설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다시 만나기 어려울 텐데. 마지막에 던진 그의 말에서 이 사람의 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자신의 경제력이나 외적 조건을 내세우며 저를 붙잡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8개월간의 연애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물론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조건의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친구 미경 언니를 만났어요. 소영아, 정훈 씨랑 어떻게 지내? 요즘 연락이 없길래. 언니 헤어졌어요. 뭐?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미경 언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면서 언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소영아, 근데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다 바라는 게 맞나? 젊은 사람들처럼 연애할 수는 없잖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제 인격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미경 언니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랑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격적 대우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정훈 씨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소영 씨 같은 사람은 혼자 늙을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서 아무도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제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의 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고 진정한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이상적인 일인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연인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